원자력 X파일 시즌2.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원자력 안전위원회 정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입니다.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과학기술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어떤 안전의 위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제 활동을 하는 그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과연 국민 안전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오늘은 국정감사가 이제 거의 종결 상태가 됐는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원안위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 특히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한 엔지니어 규제 기술원이죠. 규제 기술 담당자의 국감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그 전에 2021년 2월에 한번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만, 국정감사와는 별도로 우리 제작진들이 내부에서 회의에서 했던 녹취 내용 중에 국감 증언자께서 이희택 증언자인데 그분께서 직접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한 내용이고 좀 더 자세한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 내부의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라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그 당시는 그냥 바로 증언 녹취가 그냥 틀어주는 형태였지만 오늘은 제가 부원 설명을 좀 해서 보다 많은 시청자분께서 이해를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D+67일입니다. 25일 결국 알프스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 분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교도통신과 후쿠시마 추오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 협력업체 작업원 5명이 갑자기 분출한 방사성 액체 100여 밀리리터에 노출됐습니다. 작업자 중 2명은 방사선량이 기준치인 5mS보다 떨어지지 않아 지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1명은 마스크가 오염되면서 피폭량이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경고음이 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가스가 찬 탱크에서 호스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와 YTN 등등 여러 언론사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청소 오염수 분출 사고가 일어나서 어제 일본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분출에서 2명이 피폭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 방재국장은 전날 알프스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작업 중 작업자 5명에게서 배관 세정수가 뿌려졌다, 그 내용을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한국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고 당시 5명은 모두 방사선원이 체내로 들어온 내부 피폭은 없었지만 이들 가운데 2명은 피부의 표면 오염도가 허용 방사선 기준량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알려야 할 이상 상황에 포함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차원에서 통보를 했고, 우리 측은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상 상황이 생기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한국에 통보하기로
협의하고 핫라인이 구축된 상태다. 그래서 25일 저녁에 보고됐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을 보면 크로스 플로우 필터라는 얘기가 있어요. 크로스 플로우 필터가 뭐냐? 뭐 서로 교차 흐름이 발생하는 필터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내용이고 그를 세정 작업을 했다는데 왜 세정 작업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오염된 물질들을 취급했고 세정을 했었던 것인지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사고가 일어났으니 참조해라. 그냥 2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다른 분들은 괜찮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을 뒤집어 썼는데 2명만 그 2명이 그 체내에 피폭은 없었고 피부가 오염도가 적정 수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아무리 제어를 해도 안 되니까 병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일단 체내에 방사물질이 접촉을 하면 몸에서 방사선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씻어야 됩니다. 빡빡 문지르고 빨래비누로 계속 문지르고 털까지도 다 빡빡 밀어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당한 오염 준위에 피폭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목부터가 이상해요. 2명 피폭 가능성. 무슨 말씀이냐? 피폭이 됐지 않았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이지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 피폭됐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방사성 물질을 뒤집어 쓰면 피폭되는데 거기 안에서 작업을 해도 피폭이 되는 건데 피폭 가능성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제목부터 이상한 거예요.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2명 피폭 가능성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보도자료들이. MBC는 그래도 청소 오염수 분출 사고로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일 정보 교류 핫라인이 잘 작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로스 필터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이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있어요. 사실상 알프스 설비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알프스 설비에서 제염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발전소 지하에 있는 오염수거든요. 이게 올라와서 1단계 전처리를 하고 2단계 전처리를 해서 즉 2단계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알프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프스 설비가 라고 해야 되느냐? 전처리 설비예요. 알프스 설비가 아니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크로스 플로우 필터 1, 크로스 플로우 필터 2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처리 1단계에서는 알파 핵종과 중금속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2단계에서는 스트론튬 흡착 억제 이온을 제거한다. 마그네슘과 칼슘 이런 것들 흡착탑 스트론튬 제거 성능 향상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흡착탑에서 스트론튬 제거 성능 향상을 하려면 염분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같은 것들이 없어져야 스트론튬 흡착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단계에서는 알파 핵종이라는 게 플루토늄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금속은 부식 생성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식 생성물과 그다음에 방사성 핵종 중에 중금속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1단계에서 제거를 하는데
이 크로스 필터를 통과하면 일단 탱크로 들어와서 순환 탱크에서 펌프로 해서 2단계 순환 펌프로 탱크로 들어와서 크로스 필터로 알파 핵종과 중금속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즉 크로스 필터 1이라는 것은 알파 핵종과 중금속을 제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크로스 필터 2는 스트론튬, 마그네슘, 칼슘 하는 그 스트론튬 제거 성능을 향상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칼슘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나온 배출구는 침전물 생성물이 하이 HIC라고 하는데 이 HIC는 하이 인테그리티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건전성 용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걸 지금 아직도 사용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슬러리 같은 것, 침전물이 생성된 거는 이 방사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이 인테그리티 컨테이너로 고건전성 용기로 따로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알프스가 지금 배출하려고 하는 처리수를 또 한 번 처리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알프스가 아니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그 지하수로 오염된 오염수가 계속 생산이 되니까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알프스로 처리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를 거쳐서 저장 탱크로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장 탱크에 있는 거는 알프스로 처리한 거고 그 알프스로 처리한 거는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발전소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을 1단계, 2단계 처리를 해서 알프스로 처리한 다음에 1033개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1066개인가 뭐 하여간 1000개가 넘는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60%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다 초과했고요. 다른 핵종들은 60%를 66% 3분의 2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를 해서 다시 알프스로 재처리를 해서 희석해서 배출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단계 배출을 하는데 지금 이 사고 난 거는 발전소 지하에 있는 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슬러리, 찌꺼기들 있잖아요. 흙탕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배관을 막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하는 인부 5명이 작업을 하다가 그게 뭐 배관이 터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물이 튀었는지 뒤집어 쓴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현황인지 좀 정확하게 좀 알려야 되는데 그 체내 피폭이 됐다는 방사선 방호복을 전신 그 방사선 방호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명 중에 2명이 작업을 하다가 뒤집어 썼다. 3명은 뭐 쉬거나 주변에서 보조 작업을 하다가 그랬다. 이런 추론도 가능하고 지금 여기서 뭐 추론을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신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면 뭐 가글에다가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에다가 그 다음에 전신 방호복을 투명한 비닐 방호복을 입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이 뒤집어 써도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가 그냥 대충 작업을 했다. 작업자 안전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신 방호복을 입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물을 뒤집어 쓰면 피부가 오염이 되고 피부가 오염되면 거기에 땀샘이라든가 털 이런 것들은 비누로 씻어도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신을 싹
그 면도 칼로 털모 털을 이제 다 제거하고 머리카락까지 다 제거를 하고 또 깨끗하게 청소를 또 씻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IAEA 최종 보고서에 보면 셀프 검증 레귤레이션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IAEA가 동경전력이 잘하고 있다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작업자 피폭에 대해서는 규제 기관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잘 검토를 할 것이다. 또 해야 된다. 또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작업자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호복도 제대로 착용이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삼중수소는요, 필터로 필터링이 안 됩니다. 몸속에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지금 25일 날 사고가 일어났는데 몸속에서 삼중수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료 분석을 하고 측정도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중수소는 체내에서 체내 피폭은 확인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체내 피폭 일부라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굉장히 피상적인 정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고 현황, 상황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뭐 일단 그 한일 핫라인이 잘 구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통보가 돼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자 안전 문제는 IAEA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것이 도쿄전력에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다. 규제기관과 함께 그렇게 얘기하면서 블랙박스처럼 원자력 IAEA가 가서 제대로 확인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하는데 우리나라는 6년간 3조 원을 들여서 대응하겠다. 정필모 의원께서 정부 예산안 자료 집계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무책임하게 방류한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해라.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했는데 우리가 6년간 3조 원을 들여서 대응하는데 내용을 보면 수산물 비축 사업 8,700억, 금융보전사업 7,200억, 수산물 수매 지원 5,700억, 소비 촉진 상생 할인 지원 4,624억, 방사 요게 이제 어민 피해, 직접적인 어민 피해를 대비한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감시 체계 구축하고 기술 개발하고 기타 해수욕장이나 해양 심층수, 그다음에 평형수 조사하겠다. 그래서 3,000억. 그래서 전체 3조 원이 책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으로부터 오염수 문제 때문에 해산물, 농수산물, 그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수입을 금지하면 이 예산 대폭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부터 수입을 차단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가장 중요하다. 그냥 이런 오염된 수산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값싸게 들어오거든요. 또 값싸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수산업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산에서 지금 우리가 물을 찾는다고 웅덩이를 찾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 가서 웅덩이를 찾으려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정책들이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 일본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월성 원전 지하 누설이
있었는데요. 이게 2021년에 대대적으로 방송 보도되고 그것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제보를 알려주게 됐어요. 이게 한수원이나 원안위가 이 문제를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의 핵심 규제검사원이 직접 국정감사장의 증언으로 나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직접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됐다는 의혹이 알려진 지 2해가 흘렀지만 아직도 정부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는 오염수 누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누설 사실이 수년간 은폐돼 왔다고 발언했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37년간 근무한 연구원이 국회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월성원전 사용핵연료 저장조에서 균열이 발생해 오염수가 새어나가는 문제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알린 데 따른 겁니다. 이희택 연구원은 누설 문제를 제기했지만 내부에서 묵살되고 원안위에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으로서 이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 보고가 즉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원전 누설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재차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연구원은 모두 사실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에 당연히 자기 쪽 유리하게 판단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제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가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시설 누설이 확실하므로 굳이 내외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 지표주화수는 지금 현재 바다로 다 흘러나가게끔 돼 있다는 거를 다 확인했고 그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새는 게 그러면 부지 내에 가만히 모여 있겠습니까? 그 많은 지하수가? 원안위의 월성원전 3중수소 조사 발표가 예정일을 지나 표류하는 가운데 국감장에서 원전 연구원이 누설 사실을 발언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내용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2019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월성 원전은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바깥에 매움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그 차수벽이 있어요. 양쪽에 차수벽이 있고 이 물이 새면 지하로 빠져나가지 말라고 차수막이 빨간 차수막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이 차수벽은 여기서 새어나온 물이 측면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고 이 밑에 있는 차수벽은 물이 새어나왔을 때 지하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 차수막 하부에 유공간이 있어서 이 물이 고여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컬렉션이 되게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가 누설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폭시 라이너로 돼 있어서 이게 페인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방수막을 페인트 형태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이게 콘크리트랑 같이 있으면서 갈라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 공동 설계, 원자로 공동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캐나다 그 측 팀장하고 제가 이 문제를 두고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누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새면 확인해서 다시 보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새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기 전에 확인이 돼야 누설을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가 있는데 새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한다. 그럼 물은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정비가 제대로 안 되는 과정에서는 물이 계속 새는 거죠. 그러면 이 저장조 안에 사용 해결료가 잔뜩 쌓여 있어요. 이 안에. 그럼 이 바닥은 어떻게 된 거냐? 바닥은 이 해결료를 얻어 치워야 되는데 지금 건식 저장 시설로 다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안에 잔뜩 쌓여놓은 해결료를 옮겨놓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쪽은 검사조차도 제대로 안 돼요.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확인조차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 귀퉁이에 복도 쪽에 이렇게 사용 해결료가 다 쌓여 있고 이 복도 쪽에 있는 이쪽 부분은 확인이 되지만 그쪽도 물 안에 뭐 보로스코프 같은 거, 스코프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육안 확인을 해보면 깨진 부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데서 계속 새고 있는데 이 차수막이 최종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CFVS라고 하는 컨테인먼트 피터드 벤트 시스템이라 가지고 경남 용기 내에 사고가 일어나서 가압이 되면 이 경남용기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기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빼내는 필터가 설치되는 중대사고 후속 조치로 후쿠시마 후속 조치로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에 제일 먼저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파일을 박았는데 그것이 차수막을 깬 거예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거 시공자도 모르고 있었고 이거를 검토하는 그 사람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물론 저는 여기에 관여된 바가 없었던 거죠. 이걸 설계한 사람이 이 내용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설계한 사람은 저는 이제 그 당시 실업자 돼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밑으로 뚫고 내려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 것이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희택 그 아까 규제검사원이 2012년 6월에 CFBS 설치 시공한 것을 확인을 했고 2018년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태 연구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차수막이 손상된 것을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하라고 지적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이걸 내부에서 막았던 거죠. 그래서 2018년 11월에 3개월 뒤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이 지적서 발행 내용이 보고가 됐고 다음해 5월에 민간 환경감시기구에 이거를 설명을 하게 됐고 2020년 2월에 CFV에서 설계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는 알려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2021년 6월에 정비를 완료하겠다 했지만 월성 1호기 뭐 지금 정지가 됐고 이 정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도 지금 알려진 바가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일이 처리되고 있느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2022년 1월에 이제 냈어요. 1월 달에 냈죠. 그 내용을 보면 사용 해결료 저장조가 직접적으로 누설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장조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한 바가 있다라고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월성 1호기 누설에 대한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담당 규제검사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기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시민사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거 민간조사단에서 검증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원안위가 2021년 3월 30일 날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를 구축을 하면서 거대한 조직이 구성이 돼서
조사를 들어갑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조사 결과 기자회견 한 번도 없다. 어떻게 조사를 하는데 조사 결과 중간에 뭐가 어떻게 됐다, 내용 발표가 없냐. 그거를 다 주물딱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막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 발표를 합니다. 차수막 손상된 거를 어떻게 손상됐는지 조사단이 한수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사단이 그 차수막 손상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자. 대신에 차수막이 나오는 부위쯤 도달하면 그때 조사단에 통보를 해서 조사단이 입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 조사단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다 치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차수막 손상된 걸 뜯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조사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은 한수원의 조사 방해가 심각해서 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이게 원안위에 배치돼 있거든요. 특사경이 있는데 거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게 언제냐면 2022년 1월 16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없습니다. 이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한수원은 왜 현장을 훼손했냐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자체도 조사단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한수원에 항의를 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자료가 흘러나와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자료가 들어가서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서야 소통협의 1차 발표하고 차수막 보수 하자 등이 유출 원인으로 확인돼가지고 부실 원전 안전 실태가 드러나고 월성 원전 부지에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 뒤에 조사 발표를 2022년 5월에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부지 내로 방사능 오염수가 빠져나온 것은 확인됐지만 그것이 부지 밖으로 유의미한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부지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니까 주민들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조사 결과 향후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 조사공을 몇 개를 더 파서 주민이 거주하는 경계지역 바깥으로 얼마가 더 방사능이 빠져나가는지를 시추공을 파가지고 조사하겠다. 근데 돈이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한수원이 좀 예산 좀 더 내라. 그랬더니 예산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사공을 몇 개를 더 파기로 해요. 조사공을 몇 개를 파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그때가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 내용이 없어요. 조사공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조사공을 어디다 파느냐. 이게 부지 경계지역 아니에요. 부지 경계지역 어디로 나갔는지 이걸 측정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지하수가 1호기 지하수가 가장 높고 2호기 지하수, 3호기, 4호기 이렇게 됩니다. 즉 해수면보다 지하수면이 더 높아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럼 어느 쪽이죠? 이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인데요. 이 원자로를 거쳐서 이쪽으로 바다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물이. 이쪽에 시추공 파가지고 아무리 파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 한수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누설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여기다 조사공을 시추공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응?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해서 바다로 빠져나간 거는 왜 확인 안 하고 이쪽에서 측정만 해가지고 미미하니까 상관없다. 당연히 위쪽이니까 이쪽은 거의
상관이 없죠. 물이 바다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수위가. 응?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는 행동들이 저 누설되는 게 미미하니까 응? 흘러나가는 거 뭐 그거 가지고 괜찮겠지. 또 이거를 조치하려면 스테인리스 스틸로 안에를 다 발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장조 내벽을 다 발라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중수로 원전은 월성 2, 3, 4, 5기 이후에는 전 세계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원전, 수명 연장 이런 거 하는 원전은 거의 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안쪽을 다 발랐어요. 누설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만 에라 그냥 돌리자, 수명 연장까지 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감 증언자가 최종 국감전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증언을 했다는 용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규제검사원이 현장에서 실제 규제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안전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위에 있는 간부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거를 장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세고 있다. 지적서 발행하면 바로 조치를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조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돈이 들어가니까 사업자는 돈 안 들어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감 증언자의 녹취록을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만 한번 같이 일부만 같이 들어보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런 증언까지 섰느냐. 사실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면 지적을 막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왜? 이분이 고가를 엉망으로 받은 거예요. 인사고가를.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급여가 30%가 삭감인가? 하여간 상당 부분 삭감이 돼요. 그러면 자기는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지적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위에 있는 간부가 인사고가를 엉망으로 주니까 자기가 규제검사 활동을 하는 게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노조 지부장이 아니다. 이거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간부들한테 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가 생긴 거고 2021년 1월에 이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진술한 내용이 녹취록입니다. 그 녹취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 서론 좀 말씀드릴게요.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굉장히 좋은 기관이다. 그 좋은 기관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좋은 기관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길하고 조직이 바라보는 길하고 중간에 갈라지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젊어서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에 결정을 내린 거는 나는 항상 기관이 향해서 가는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30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예, 이분이 지금까지 원자력안전기술원을 근무하면서 3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직장이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기관이 바라보는 시각과 조직이 바라보는 시각 두 사이에서 많이 달라진 점들을 인식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분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기관의 목적이 있는데 조직들은 좀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얘기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인사를 하면 저희 내부에 인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 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인사평가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사평가 요령 제7조 평가 절차 3항에 나옵니다. 상사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전에 피평가자와 다음과 같이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면담하여 인사평가 면담표를 작성하고 당해 연도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면담 시에 피평가자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업무 수행 계획 및 업무 수행 실적을 검토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 기간 중에 피평가자가 수행한 주요 업무 실적 등을 기록 관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평가자와 면담하여야 한다. 이게 요령입니다. 피평가자를 이제 평가할 때는 면담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담을 한 다음에 업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수행 실적과 함께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업무 요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평가자가 1차 면담표를 작성을 해서 마이다스에 올려놨습니다. 면담 일시가 2019년 1월 16일입니다. 저는 면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 평가자 의견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당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함. 부족한 점이 뭐냐면 전체적인 협조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참여가 부족함. 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으나 전체적인 협조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참여가 부족함. 자, 평가자는 저를 평가하면서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전체적으로 뭔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제가 협조를 안 했다 이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협조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1차 상사 평가자 의견 해가지고 제가 이걸 뭐 기관에서 아니 우리 조직을 통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노조에서 이거를 저한테 주면서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평가한 사람이 조정 신청을 낸 거를 보고 다시 의견을 개진한 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론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수년간 많아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거기에 조정 신청을 내면서 몇 가지 항목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평가자가 면담한 사실이 없는데 면담을 했다고 날짜까지 기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업무 협조에 필요한 참여가 부족하다. 즉 전체적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담당 업무는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내용은 노조에서 이 회의를 위해서 받았던 내용이지 사실은 개인한테 공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노조한테 받았다 그러면서 자, 그 조정 신청을 내면서 몇 가지 항목을 자기가 썼는데 그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월성 145기 경락 건물 비내진 앵커 시공 부적합 관련 처리 방안입니다. 여기서 이 평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관의 공식적 입장 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17년도 5월쯤에 발생한 건입니다. 물론 작년에 인사 고과 기간에 발생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동안에 수년간에 아무튼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조직에서도 알아야 되고. 월성 정기검사를 하다가 경락 건물 벽체 안쪽에 설비 중에 내진 설계가 안 된 여러 가지 설비들이 벽체 안쪽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코드를 읽어보니까 경락 건물 벽체에는 내진 설계가 된 설비가 앵커 정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적사항을 초안을 만들어서 냈어요.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항목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2017년 5월에 발생된 사건으로 경납 건물 안쪽에 원자로 경납 건물 둥그런 거예요. 그 안쪽에 붙어 있는 설비들이 내진 설계 요건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지적사항이 이제 발생이 돼서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초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적사항을.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적서 초안을 냈더니 간부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조직에서 어떤 행위를 했냐면 원장, 부원장, 단장, PM, 실장 다 모여서 전문위원까지 다 모아놓고 네가 판단한 게 옳지 않으니까 네가 판단한 게 옳지 않으니까 다시 생각해라. 이거 지적사항 잘못 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판단한 거는 맞다. 나를 못 믿으면 캐나다에 한번 같이 의견을 구해보자. CNSC에다가 레터 보내가지고 국제전화 통화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회의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이 관점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적서를 냈더니 그거를 빼달라고 간부들이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기술적인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니 킨스가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냐, 여기 기술원인데.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게 되고 거기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 검사원은 다음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내용 보시겠습니다. 부원장이 지적사항 초안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적 근거에서 운영기술 지침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빼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집요하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대요. 정무적인 판단을. 아니 우리 킨스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부원장한테 어떤 얘기했는지 소문 났을 겁니다 아마. 이거 개판이다. 근데 개판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마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소리 했으면 나를 징계했을 거예요. 쫓아냈을 거예요. 아마 기관에서. 조직에서. 자, 두 번째 얘기합니다. 전호기 안전관련기기 정착부 부실시공 관련 처리 방안. 이의 신청자가 갈등이라고 표현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작년 연말 얘기입니다. 지금 가동원전 13개 호기가 안전관련 기기 정착부에 대해서 지금 부실시공 문제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계속 제가 조직에서 원하지 않아서 제가 혼자서 10년 동안을 이거 끌고 오는 사항인데 안전관련 기기 정착부에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사이가 부실시공돼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규제검사원은 법적으로
현장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나오면서 한 얘기인데 10년 전부터 조직이 원하지 않지만 본인은 이런 안전 관련 기기 장착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20% 30%가 부실 시공돼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실 시공이 되면 규제원은 당연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실 시공이 뭐냐면 설계 도면하고 실제 시공 상태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점검을 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게 설계 지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상세 평가를 해야 되는 단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자, 예전에 우리 조직 개편하기 전에 구조부지 평가실이라는 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룹이 3개가 있어요. 부지를 담당하는 그룹이 있었고 내진을 담당하는 그룹이 있었고 구조물 쪽을 담당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내진 그룹이 나를 평가한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에요. 그 그룹에서 무슨 일을 했냐? 가동 중인 원전의 내진 검증을 향상하겠다. 다시 말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0.2G로 설계가 돼 있는데 0.3G까지 만족하느냐를 가지고 계속 그쪽에서는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연말에 별 문제 없다.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걸 제가 막았어요. 왜 막았냐? 아니 0.2G 설계가 부실 시공된 게 20% 30% 사이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0.3G가 어떻게 만족이 되느냐? 그거는 평가를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허위 아니냐. 그 과정에서 아마 평가단장께서 PM을 통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또 PSR하고 연계돼 있다. 에? 이 앵커 문제는 PSR에서 다 다뤄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다. 그거 가지고 또 한바탕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들으셨죠? 예? 그 결과가 뭐예요? PSR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니 PSR이 부실시공을 다루는 게 PSR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선 PSR. 그래서 지금 현장 규제검사원 이희택 규제검사원인데요. 그분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는 시각과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20% 30%가 안전 관련 기기의 장착부가 부실 시공이 돼 있는데 0.2G, G라는 거는 이제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0.2G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중력 가속도가 1G인데 그거의 0.2G의 가속도, 즉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2G를 0.3G에도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러더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바탕을 한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아니 장착부가 부실 시공돼 있는데 설계 기준 지진 0.2G에도 적합한지 안 한지를 실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인데 0.2G가 아니라 0.3G에도 견딜 수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건 허구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대팡한 거예요. 전국 원전에 안전 관련 장착기기의 장착부가 거의 30% 가까이 부실이 돼 있다는 건데 그거는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그럼에도 이걸 검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PSR을 해서 검토를 한다. PSR이 뭐냐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거든요. Periodic Safety Review 이래가지고 10년마다 전국 원전을 다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PSR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지 않아요. 현 상태 평가만 보는 거예요.
현 상태 확인. 그렇기 때문에 PSR에서 다루는 게 아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충돌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현장 규제검사원은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하는데 간부들은 그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이런 문제가 공개 안 되도록 철저하게 보안 사항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업자와 일맥상통한 카르텔화돼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안전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문제가 이미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 문제점들을 제대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못하고 있냐. 지금 월성 누설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뭐냐면 고가 평가자하고 연계된 사안 해가지고 월성 1호기 CFBS 시공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2012년도인가 그때 아마 현장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1호기 때 이제 CFBS가 시공이 됐는데 그때 아무튼 킨스에서 인허가 심사를 했고 오케이 돼가지고 시공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2, 3, 4, 5 CFBS 이제 심사가 들어와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해결력 건물 벽체를 깨고 밑에 멤브레인을 뚫고 이런 식으로 시공하는 공사 방법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안전관련 구조물 기존에 다 인허가 받은 걸 깨면서 무슨 CFBS가 들어오냐. 그거 깨면은 방사능물질 스펜트퓨얼 베이에서 나오는 물 밖으로 환경으로 다 나가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월성 1호기가 그렇게 시공이 됐어요. 이미 2012년도에 건물 깨고 바닥 뚫고 해놨어요. 그렇게 6년 동안 아무도 몰라요. 심사한 사람도 모르고 킨스도 모르고 한수원도 관심도 없어요. 예, 이 문제를 보시면 CFVS라는 설비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경남용기 여과배기 설비인데 이게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설비라서 파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파일을 받게 되는데 이 파일이 아까 차수막을 손상시키면서 밑을 뚫고 지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토목 구조를 하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월성 1호기가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2, 3, 4, 5기 심사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1호기는 이미 시공이 된 거예요. 2, 3, 4, 5기는 시공하겠다고 심사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뚫고 들어가는 설계로 돼 있고 그래서 1호기도 손상이 됐나 하고 보니까 이미 시공돼 있는데 2012년에 이미 다 깨고 했고 6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심사한 사람도 모르고 킨스도 모르고 한수원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도 없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 2018년 1월부터 해가지고 질의가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 질의 사항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해결력 건물 이렇게 깨면서 시공하는 방법이 적용된 게 이게 문제다라는 걸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평가자는 뭐라고 적었냐면 1월 16일 1월 달에 대해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그 평가한 사람이 심사하고 다 허가 내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 등급에 관한 의견. 정해진 업무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을 포함한 추가 대응 업무의 양, 구성원과의 협조 등이 부족해 업무 기여도 측면에서 낮다. 정해진 업무 외에 추가로 일이 필요하면 불러서 업무를 분담시키고 거기서 제대로 안 하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잘 못한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서 저를 불러서
정해진 이미 1년 동안 계획된 업무 이외에 따로 불러가지고 나를 뭘 줬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해가지고 거부했다거나 제대로 안 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안이 혹시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회에서. 제발. 이게 지금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서 질의가 나가고 질의사항이 시공 방법이 적용되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질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평가자는 이미 1월 16일에 1월 달에 이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허가를 이미 내준 거예요. 그거를 1호기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인사고과를 엉망으로 줬다는 건데 구성원의 협조 등이 부족해서 업무 기여도 측면에서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과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자, 이분이 주장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적을 정확하게 많이 해서 안전에 부족한 점들을 개선을 시키려고 킨스가 기능을 해야 되는데 무슨 협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구성원과 협조를 어떤 그게 뭐냐 도대체. 응? 지적을 많이 하는 게 인사고과에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안전성에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할수록 고과를 좋게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저는 월성 원전의 누설 자체 그 문제점보다 근본적으로 조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권한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이게 문제 있다는 것을 업무 협조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거는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사무처, 특히 사무처가 원자력 안전위원 기술원의 조직을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왜? 예산권을 갖고 있잖아요. 사무처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간부들은 꼼짝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 이런 그 규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처에서 제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물론 겉으로는 하나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직보를 해야 돼요. 원자력 안전위원들한테 직보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왜 자기네들이 행정 처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조사단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아무런 국민에게 그 조사 활동, 월성 원전 수조 누설되는 거 이거 조사단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아무런 보고도 안 하고 있다가 시민사회에서 또 난리를 치니까 그때 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런 그 중요한 사항을 오늘 방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킨스가 지적을 하려고 하면 업무 협조를 더 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안전문화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제3자 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 규제검사원이 지적을 하려고 해도 업무 협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간부와 그 위에서 거버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안위원들한테 직접 통보도 안 되는 상황도 아니라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심각한 거예요. 월성 원전 누설된 것도 결국 제보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기술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간단하게 쭉 그냥 읽으면서 내용 문맥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건설원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안입니다. 신한우 윌리역이 운영허가 심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경락건물 설계에서 경락건물 중에서도 CLP 설계가 있고, CLP에는 또 그 시컨드 프레이트라 그래가지고 내부 기기를 좀 받쳐주려고 힘을 받게 하는 그런 인베드 프레이트가 설치가 되는데, 그 인베드 프레이트 중에 DWA라는 게 있어요. DWA가 뭐의 약자냐면 디폼드 와이어 앵커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토건 쪽에서는. 이게 앵커의 일종이죠. 근데 이 DWA는 경락건물 설계 코드인 캐픽 SMB나 ASME 코드 섹션 3 디비전 2에 내용이 안 나와요. 코드에 없는 내용이 지금 설계에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허가 보고서를 쓰면서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게 2018년도 5월 달에 쓴 보고서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매설철판 앵커로 사용된 2형 와이어 앵커, 디폼드 와이어 앵커가 캐픽 SNB 및 US NRC 렉가이드 1.199에서 허용되지 않는 앵커 형태이므로 적용 근거 제시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한수원은 현재 시정 조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추후 시정 조치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초안을 썼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제시를 했더니 평가자가 실회의를 소집을 해요. 실회의 목적이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뭘 해야지 이게 풀리느냐,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할 줄 알고 회의 참석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보고서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운영허가 당장 못 나가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 지금 허가 못 주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보고서에 써도 되냐, 회의를 그걸 해요. 이 갈등, 엄청난 갈등이라고. 아니, 거기서 또 대판했죠. 예? 또 실 전체 분위기는 다 한쪽으로 가 있어요. 예? 여기저기서 뭐 보고서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 막 나와요. 저는 반대편에 서 있었죠, 혼자서. 아니, 이게 지금 보고서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이냐? 어떻게 이 기술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논의를 해야지. 그래서 달랬어요. 화내고 달래고.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얘기한 게 뭐냐면, 야, 그러면 NRC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자. NRC에 편지 보냈어요, 공식적으로. NRC에서 온 편지 여기 와 있어요. 예? 이 사람들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읽어드릴까요? 자, 거동이나 파괴 모드는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코드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설계됐으면 그걸 기술적으로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정당한 거 아니냐, 그런 답변이에요.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조직 개편하고 나서 제가 초안을 써서 이제 보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제가 보고서 쓴 거 임의로 삭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지웠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자, 이게 다 같이 생활하면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내부 뭐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갈등들이거든요. 그런 갈등들은, 아니, 내가 양심적으로 내 기술적인 판단,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건데, 그런 과정이나 결과를 가지고, 아니, 무슨 인민재판하듯이 다른 사람은 다 하얀색이라고 하는데 너만 빨간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 협조 안 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동의하는데 너는 협조 안 했다. 다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너만 빨간색이라고 얘기한다.
나는 그렇게 지금 이 사람 문장이 읽힌다는 거죠. 평가한 사람의 문장이 나는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길게 나왔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컨테먼트 라이너 플레이트라고 하는 경남 건물 내면을 이제 약 10mm 스테인리스 카본 스틸이죠. 철판으로 이렇게 바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인비드된 이제 안에 파묻히는 앵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규격이 없는 것을 갖다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규격이나 아스메 코드나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캐피 코드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분이 지적서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하고 한수원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초안을 썼어요. 초안. 그래가지고 이걸 제시했더니 평가자가 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회의를 소집해서 아니 자기도 이제 회의를 소집하니까 갔어요. 야, 이거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한수원에 어떤 문제점을 자꾸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회의를 하는 줄 알고 갔더니 엉뚱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허가 당장 못 나가고 허가 못 주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보고서 써도 되느냐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고서를 써가지고 왈가왈부 상이냐 기술적인 문제로 풀어야지. 그래서 또 이제 상당히 시끄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한 규제검사원 이택 규제검사원은 그래서 결국 NRC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편지를 썼더니 거기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코드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규제검사원이 판단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직 개편하고 나서 초안을 써서 보냈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주직 개편이 되는 바람에. 하지만 이미 삭제됐다고 나중에 확인된 거예요. 아니 간부들이 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이미 삭제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인사고과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빨갛다 그러는데 너만 다 파랗다고 그러는데 너만 빨간색으로 하느냐는 식으로 협조를 안 한다고 동의를 안 한다고 결국은 고가를 엉망으로 줬다라고 불만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부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규제검사원이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서류 검토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럼 현장에 문제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적을 하면 이 지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력 투구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규제검사의 규제 권한으로 이 문제를 덮어주는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협조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얘기 나옵니다. 다른 내용은 너무 길어서 생략을 하고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또 얘기할게요. 아니 뭐 이왕 왔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다 하고 가야죠. 월성이 지금 운전한 지가 월성 1호기는 뭐 이제 그만 정지를 했지만 2, 3, 4호기가 뭐 한 2, 3년 되지 않습니까? 자, 최근에 제가 정기검사 맡은 지가 월성 쪽에 맡은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됐는데 현장 갈 때마다 문제점이 쏟아져.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정기검사하고 문제 없다라고 다 얘기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특별히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그 예를 들까요? 지금 월성 사이트 지하수에 울타리 안에 있는 지하수에 삼중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은 게 뭐냐면 개통수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높아요. 환경으로 새고 있다는 것처럼 저는 판단이 돼요. 그거 문제 제시하니까 조직에서는 그 문제 나가면은 시끄러워질 거 뻔하니까 지적사항 내는 거 못하게 해요. 참 심각하죠.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제 발언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월성 2, 3, 4호기 또는 1호기 이 지하에 오염된 누설 냉각제가 상당히 있다. 그러면 이거는 환경으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또 누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으로 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규제검사원이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저는 설계자로서 일을 해왔고 이분은 규제검사자로 그 분야에서 규제를 하고 확인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 그저께 국감장에서 한수원 사장은 새 나가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새 나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나 일부 사람들이고 원자력 산업계는 전부 다 새 나가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규제 조직의 현장에 계신 그 현장 규제 검사원 한 사람만 외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이렇게 되면 이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까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시민들 앞에 낱낱이 사실을 고하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2022년에 검증단을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도 안 하고 있어요. 조사단 이후에. 조사단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도 없고 새는 거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조사단이다.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해나가는 거예요. 굳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하수 흐름을 보면. 그럼 바다로 나가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주변에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죠. 그게. 단기적으로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수산물 나온 것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방사능은 얼마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실제로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측정해 볼 필요도 있다. 시민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믿다가는 큰일 난다는 안전을 믿다가 큰일 난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하는 안전을 믿고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퇴직자의 넋두리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진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당장 이 세고 있는 문제점들을 국감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한수원은 전형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부터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은 원자력계 길게 봐서는 신뢰도를 해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 권익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사회가 집중적으로 좀 감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원안위의 정체를 알아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원안위가 하는 말을 믿고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묻고 확인하고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시간과 인력과 자본과 기술이 너무 빈약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라고 하는 정점으로부터 모든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돈과 예산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카르텔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적하는 거를 잘한다라고 해야 될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그거를 간부들이 막아요. 간부들은 사무처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거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장은 원안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안위원장처럼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걸로 살짝 바꿔놨지만 그래도 모든 예산은 사무처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사무처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무처장이 원안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될 상황입니다. 원안위의 사무처의 입김이 너무 커요. 감사원도 사무처장이 그냥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원안위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극히 일단이지만 아주 심각한 원자력 안전의 문제가 드러난 그런 내용이고 마침 국감장에서 양이원영 의원께서 그 이택 검사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마침 이 증언을 함으로써 보완적으로 그분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로 인해서 원안위의 정체가 어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안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저 사람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가 오늘 하나의 힌트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과연 그쪽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극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성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계속 후원 안내가 지금 원자력 안전과 미래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유 탐사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유 탐사에서 원자력 안전과 미래 전문가들이 활동하는데 활동 비용으로 쓰라고 또 후원 안내를 내보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뉴탐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뉴탐사에 집중을 해주시고 여유분을 있으면 살짝 이렇게 도와주셔도 저희들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원안위의 정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